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에 대한 일들은 아직까지 특별히 뭐 불거지는 게 없는데 이 남편 문제가 계속 불거지네요. 네네. 남편 문제. 항상 보면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고 계속 청문회 때 얘기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불거졌던 것은 이해 충돌 문제였죠. 부인이 열심히 코로나의 영웅으로 뜨고 있을 때 남편은 주식을 샀습니다. 소독제 관련된 주식 사고 그다음에 마스크 주식 사고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해명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 많이 샀어요. 네네. 부인은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주식을 샀어요. 소독제 공 주식과의 그 동거. 주식과의 동거를 했죠.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평창하고 인근에 계속 땅을 샀네요. 네네. 그리고 농업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계속 받았는데 오늘 중앙일보가 이 농지법 직불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받았답니다. 네네. 이거 다른 사람이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본인이 받아도 문제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왜 받았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네. 그 일단은 그 농사를 지으면 그 직불금이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그 땅을 그 경작을 해야 직불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은경 그 후보자의 배우자도 서울대 의대 뭐 동기인가 선배인가 그럴 거예요. 서울대 동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의대 나왔으니까. 그래서 예컨대 뭐 강원도 같은 데에서 그 의사 하다가 옆에 내가 주말 농장 같이라도 해가지고 그냥 쉬엄쉬엄 농사 짓기를 나이 먹으면요. 농사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은근히 있어요. 나도 뭐 그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인천이에요. 그 개업한 그 병원이 인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을 놀리면은 문제가 되니까 놀리면은 이제 특히 이제 군청이나 이런 데에서 뭐 이것저것 그 과징금이 아니라 뭐 강제금 같은 게 부과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로 치면 소작이죠. 조선 시대로 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뭐가 좋은가? 농사를 짓는 분한테는 뭐 수확해 가지고 일정 정도 뭐 옛날엔 도지라고 했는데 그건 거의 뭐 그냥 미미할 거고 그 농사 짓는 분한테는 뭐가 그 유익하냐면 직불금이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불금 받으려고 농사 짓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대로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거 위탁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이제 그게 좀 번거롭고 하니까 그런 것도 안 하지 않았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직불금 부정수급인 거죠. 뭐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본인이 받았어도 부정수급인 거잖아요. 본인이 일단은 본인이 받았으면 그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 분이 농사를 안 짓죠. 그렇죠. 예. 왜냐면 농업 직불급이라는 게 종합소득이 농업 외에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대상자에겐 지급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슈바이처가 아닌 이상 3,70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사의 소득이 의사의 소득이 슈바이처 3,700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은경 후보자 재산이 56억인가 그렇던데. 그러니까요. 슈바이처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제 용산 아파트를 12억 6천만 원 잡아놨던데 용산에 12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있으면 저 지금 당장이라도 사고 싶네. 저도 당장 가고 싶어서 네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용산에 56억이 12억 아니고 용산에 12억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뭐 한 10평이면 12억 정도 될래나 모르겠는데 방 하나짜리 아파트인가? 참. 그래서 지금 정은경 후보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좀 계속 한 번씩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 주진우 의원이 조금 전에 저에게 내용을 하나 보냈는데 이진숙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 내각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제자 논문 표절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표절이 좀 정도가 심한데, 이게 정도가 심한데 단적인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10m 정도. 그 부분만 한번 좀 띄워봐 주실 수 있나요? 여러 부분들을 제자의 논문을 표절을 했는데 의혹이 있는데 가장 단적인 예로 하나 보여줄게요. 10m 정도라는 부분을 제자의 논문을 표절을 했는데 10m 정도라는 부분을 제자의 논문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진숙 후보자가 그 부분을 그대로 베꼈는데 10m를 베끼고 정도를 한글로 쓰는 게 아니고 정도를 한자로? 영문으로 어. 쓰다 보니까 WJD로 쓴 거예요. 그래서 WJD 도 이렇게 쓴 거야. 완벽한 표절인데 실수를 한 거야. 아, 타자를 영문으로 예, 치면 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쳐봤어요. 쳐보니까 네. 10m 정도를 10m 그 다음에 영문으로 정을 치면 WJD가 돼요. 그러니까 정이 WJD 그 다음에 도는 또 한글로 쳤어. 도. 완벽한 지금 이게 표절인 거예요. 표절. 아 이거를 지금 주진우 의원이 본인이 이걸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건데, 야 이게 지금 요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주진우 의원이 보내줬는데 이게 이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권력형 범죄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자 논문을 50% 이상 표절했고, 주진우 의원의 표현입니다. 논문 도둑질이 10건이 넘는다. 본인이 파악한 것만. 자,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까지 났다. 이거 그렇지. 오타까지 난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네. 이제 대학에 뭐 아는 사람들 많고 해가지고 아는데 네. 각 대학 각 학과마다 그 왕과 같은 교수님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거기에서는 뭐 옛날에 제가 다녔던 과에도 뭐 그런 분들 계셨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권위나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다른 교수님들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셨었단 말이에요. 예컨대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민두기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민두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교수님들이 일본까지 왔다가 그 옛날에 그 동경까지 왔는데 민 교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지 해서 서울 들를 정도로 학문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각 과마다 뭐 예컨대 서울대 경제학과에 뭐 조순 전 부총리 같은 분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분들이 딱딱딱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에 있어서는 거의 여왕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왕. 네. 아. 왜 그러느냐? 이진숙 후보자가 1960년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나이가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79학번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61년생이니까 한자까지 똑같은데 나이는 딱 한 살 차이예요. 그런데 저 이진숙 후보자가 대학을 어딜 나왔냐면 충남대 건축공학과를 나왔어요. 거기서 학사하고 석사까지 한 다음에 유학을 가는데 어디로 유학 가느냐? 동경공대라고 있어요. 동경대 공대가 아니고 동경공대가 있는데, 이 동경공대도 동경대 공과대학만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유명하고 저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일본에서. 예. 그 일본에서 동경공대는 거의 탑이에요.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동경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로 임용이 되는데 몇 살 때 임용되느냐? 29살 때 임용이 돼요. 와. 그러니까 1960년생인데 1989년부터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모교의 교수가 됐는데 박사를 동경공대, 옛날 동경대 같은 그 동경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선배가 29살 때부터 우리 과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몇 남들 년입니까? 대학원 다닐 때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니까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진짜로 제가 숭실대 교수 됐을 때가 40살에 제가 숭실대 교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되면 빨라도 30대 중반의 대학 교수가 되는데 이분은 39살에 교수 29살에 서른도 되기 전에 교수가 된 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그때 군대 있었는데. 저기 지금이 2025년이니까 그 89년부터 대학 교수했으면 몇 년 한 겁니까 지금까지? 한 50년, 40년 했네요. 36년. 음. 뭐야 요걸로만 따지면 네트로 따지면은 35년 한 6개월 정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충남대에서 뭐 했습니까? 그 이진숙 교수가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유병수 차장 때랑 또 달라가지고 저희 때만 해도 여학생들이 이과 별로 안 갔고요. 이과 간 여학생들도 정은경 후보자 같이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자연대 가거나 아니면 사범대 수학교육과 뭐 이런 데 갔지 공대 가는 경우는 드물었단 말이에요. 아, 저희 때도 그랬어요. 9사학번 때도 그랬어요. 진짜 맘먹으려고 그러네.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이진숙 후보자는 79학번인데 충남대 공대 가가지고 29살에 충남대 공대 모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느냐 공대 학장도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총장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충남대 건축공학과에서 여자가 그 학장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전 처음일 것 같고요. 여자가 총장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충남대 건축공학과에서 이진숙 교수가 이진숙 총장이 이래라 저래라 야 얘 일로 와봐 그러면서 논문 좀 써라 그러면 만약에 제가 거기 대학원생이면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써야죠. 그 다음에 제일 저자로 내 이름 넣어라 얘 그러면 제가 넣어드려야지 그걸 제가 그거 제 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상당히 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저 이진숙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드는 프로젝트의 추진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10개 만들기는커녕 표절을 10개 이상 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지금 이재명 그 정권에서 지금 지난번에 민정수석 낙마했지만 그 장관급 후보자 중에 낙마한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진숙 후보자가 제일 앞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뭐 정은경 후보자도 뭐 남편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평창 땅 언제 샀나 봤더니 1998년에 샀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전에 그 산 땅이고 그 땅값이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아요. 평창이니까 그게 뭐 한 1,600평 된다고 하는데 평당 뭐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뭐 그 창해 에탄올 그 주식 샀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산 사람이 바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왜 내가 그때 안 샀지? 그때 손소독제 많이 팔렸을 텐데. 그다음에 그때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5천 주밖에 안 되니까 그 주식이 10,000원이면 5천만 원이고요. 2만 원이면 1억이란 말이죠. 물론 이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정은경 후보자와 그다음에 이진숙 후보자가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는 이진숙 후보자가 훨씬 더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런 생각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절이 제가 보니까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의혹이 제기된 것만 해도 표절이 일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일상화돼 있어요. 왜냐면 10m 정도인데 베껴다 보니까 급하게 베껴 쓰시다 보니까 10m WJD도 이게 뭐야?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사 논문을 베껴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논문을 반납했거든요. 제가 공개 사과를 하고 제가 공개 사과하고 진짜? 예. 제가 왜 그랬어? 2005년도에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2005년도에 학교에 가가지고 논문 반납하고 사과하고 그래서 논문 반납했어요. 반납해서 철회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압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양심에 꺾여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법대 교수하고 그럴 때 법학 논문은 뭐 한 달에 하나도 쓰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법학은
그 법률 규정이 있고 판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를 조금만 할 줄 알면은 뭐 논문 쓰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다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글 쓰는 것보다 읽는 것도 귀찮아 이제는. 제가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님 마음을 100배 그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 논문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총장님까지 되셔가지고 이렇게 논문 표절을 하면 되겠나? 더군다나 이진숙 후보자가요 내년이면 뭐가 있느냐 지선이 있잖아요. 지방선거 하면은 모두 합니까? 교육감도 뽑는다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뭐 작년인가 뭐 올 총가 그럴 때 그 저 대전시 교육감,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로도 충남대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됐는데 그런데 이 논문을 표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진짜 표절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런 그 교육부 장관 한번 하시죠. 그래도 다른 이유 되면서 나는 뭐 이제 뭐 어쩌고 뭐 그러면서 사양을 하든지 교육감 후보로 그 총장님 나가셔야지 그러면 내가 뭐 이러이러한 거 다른 이유 되면서라도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싶고 논문도 그 뭐 업적도 만들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돈도 벌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적절하게 처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10m 정도를 10m WJD도 이거는 아니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이진숙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부총리 되는 거를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부에 있는 충남대 교수들. 교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그 문상을 갔었는데 거기서 충남대 교수님 만나 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남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진숙 총장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마누라가 제일 잘 알고 우리 애들이 제일 잘 아는데 그런데 뭐 그 이진숙 후보자도 같은 동료 교수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앵커 같은 경우에도 유병수 앵커 같은 경우에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TV조선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친구는 뭐 보도본부장 할 만하고 그다음 더 중요한 자리 올라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거의 뭐 그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그 당연히 그 새겨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레퓨테이션 체크를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보다 더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